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일요일 아침 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검찰청법 개정안,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어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 놓고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국민적인 분노가 폭발을 하면서 국민의힘 쪽도 그렇고 지금 이 검수완박 이 법안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이 어떻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난 뒤에 엊그제부터 이제 청와대 청원글에도 국회를 아예 해산하자. 국회를 해산하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어떻느냐. 이 또 청원글이 올라와서 벌써 10만을 육박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검수완박 법안 이걸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포퓰리즘이다 라는 공격도 나오고 아주 적절한 묘수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국민투표 방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아침 좀 깊이 있게 이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송원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니까 1987년 개헌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삼권 분립 정신에 너무 위반이 된다. 대통령에 너무 큰 권한을 준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는 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위상을. 그래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국민투표 권한, 부의권,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 해산하자, 검수완박 법안, 이걸 국민투표로 올릴 수 있느냐,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 때 같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걸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할 수 있다, 없다. 그 다음 이렇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포퓰리즘식이다, 포퓰리스트다, 아니다. 정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좋은 아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법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고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회 해산까지를 국민투표하자.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하자. 그 주장을 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 국회에 대한 불신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 부분을 무겁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검수완박에 대한 여야 합의안도 뒤집은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국민투표에 한번 붙여보자라는 방안을 당선인은 아닙니다. 이게 워낙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잘못하면 이 주장한 것만으로도 또 좀 헌법에 위반이 된다. 라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선인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제원 비서실장이 먼저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여론에 따를 수밖에 없다. 여론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강행이 입법 독재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많은 여론이 지금 국민투표를 얘기한다. 그 부분입니다. 먼저 국민투표를 하려면 지금 국민투표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상황이다. 2014년에. 그래서 일부 그 조항을 고쳐야 한다. 재외국민에 대한 조항. 이 조항을 고치는 법안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민주당이 협조하면 불가능할 게 없습니다. 법 고치는 거야. 이건 여야가 합의하면 금방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선관위에서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적한 것이고요. 좀 월권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선관위에서 일단 이 지적을 한 것이고요. 국민투표 부의권 내용이 되느냐. 국민투표 부의권은 국방 외교를 비롯해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 검수완박이 안위에 관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 부분이냐 법안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적인 여론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국가 안위에 관한 부분이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그 다음 국회를 아예 해산하는 것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18년 전입니다.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 헌재가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에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자주 자신의 진퇴, 국민투표에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참고를 하면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해야 한다.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걸 남용하는 것은 다른 또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가 있다. 이걸 남용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뭐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하겠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위헌이다.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굉장히 좁게 국가 안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서만 아주 좁게 해석해서 국민투표에 걸 수가 있다.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건다든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라든지 뭐 재판소라든지 사법부라든지 이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를 해산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게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었습니다. 물론 18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었으니까 지금 또 뭐 다시 해석을 받아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검수완박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법은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국민투표를 너무 강조하고 너무 주장하는 이 자체가 지금 잘못하면 헌법 위반, 헌법을 경시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은 말을 조심하고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처럼 뭐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를 하겠다, 뭐 말만 나오면 국민투표를 내걸었습니다. 그게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을 위반하는 태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헌법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뭐 대통령직을 걸고 국민투표하겠다. 대통령직 이 부분은 선거를 통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그게 헌법 정신이다. 헌법 규정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를 해산해야겠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라고 하는 이 국민적인 여론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국회를 도저히 못 믿겠다. 이 기회에 국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지금 국민투표 부의권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히틀러냐, 포퓰리스트가 아니냐, 주로 히틀러나 독재자들이 과거에 국민투표를 많이 활용을 했다. 그렇게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아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 이 국민투표를 올리게 되면 그렇게 큰 경비가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큰 어렵지 않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뜻을 물을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이 검수완박 법안이 너무나 허술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위헌 요소가 너무나 많고 또 법 자체로도 허술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건 추진할 수가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이 후속 법안에 대해서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왜 이렇게 제정신 아닌 듯이 밀어붙이느냐. 국회 권력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라는 힘의 과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력을. 이런 거 할 수 있다. 뭐 무슨 일이 앞으로 생기면 국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나서겠다. 윤석열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 지금 자신들이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무리한 일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자세로 본다면 결국 지금 믿을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상당히 뭐 민주당 쪽, 진보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거 위헌 제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좀 결정을 한다면 이 혼란을 줄일 수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판을 미루다 규정까지 위반하면서 미루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렇게 국회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은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미루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은 그 절차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아무리 국회에서 법을 자주 많이 만들고 뭐 엉망인 법을 만들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절차 단계마다 법안이 바뀌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빠른 판결을 내려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회 해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전 국민적인 분노, 이 무게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